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복잡성, 변혁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필요로 해요. 이걸 뭐라냐? 시스템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더십이란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집단들끼리 협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치. 그리고 협치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몰라도 돼. 나의 능력은 타인의 능력을 빌려서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민박 유명한 전 세계 민박 글로벌 민박 시스템 알아요? 그 민박 우리나라도 이게 되는데 전 세계의 민박 시스템의 그런 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어디 홍대 앞에 집을 갖고 있는데 방 하나 남는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올리면 돼요. 그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 홍대 앞에 방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방에 민박이 얼마 조건인가를 다 알고 웹사이트에 신청해 가지고 민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이트 하나 갖고 서로 도와서 협조를 구해서 민박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스템이 지금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우연히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직업이 없었는데 우연히 자기 집에 방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방이 한두 개 남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의료 아니면 무슨 이렇게 그 회의하는 그런 기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텔 방 다 차가지고 보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민박을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집 민박 운영하면서 집 월세도 이게 뭐 생기고 용돈도 생기고 이 아이디어를 한번 돼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에 남아도는 가정집의 방을 전 세계 여행하니까 호텔 안 가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협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해주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났어요. 지금 그게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쳐보면 나중에 해외여행 가실 때 호텔 가실 필요 없어. 그 가고자 하는 도시에 민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에 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협치 시스템이래. 협치라는 것은 뭐예요? 협동해서 서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그게 화두예요, 화두. 가장 중요한 그게 그 장점이에요. 그걸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산업혁명이 되려면 지능으로 컴퓨터를 이길 수 있어요? 알파고 이길 수 있어요? 지능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협동하는 마음, 인간의 본연적인 협동,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는 지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연적인 협동의 마음, 그 다음에 그런 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입각한 창의성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는 중요한 게 인간의 본연적인 인문학적인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능으로, 실력으로,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이 기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우리가 기계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협치 시스템이 되려면 창의성과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하고 관리, 창의적 기술을 강조하는 체험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더 강조하는 시기가 도래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된 것은 병원 원장들을 쭉 200명 모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게 알면서 이게 적응하면서 나가다 보면 새로운 문명에 그런 적응하는 직업군이 많이 생겼구나. 그리고 의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한 20년, 30년 지나면 사라지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사 직업 패턴도 바뀌어요. 근데 이러한 협치를 강조한 이 환단고기의 어떤 연표문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11세 도예 단군 때 나온 그 명문장인데 이것은 사실은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이게 이 완역하신 저자이신 이게 그런 저자께서 환단고기 저자께서 안경전 저자께서 이거는 이 환단고기의 연표문은 국민교육 헌장이다. 그 당시에 단군 시대 때 그런 얘기를 정의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내용을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같이 한번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천지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적인 능력으로서 위대하니 그 도는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협일이다. 협력해서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다. 여기에 이제 협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협력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힘은 뭐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검색해서 검색해서 뭘 이렇게 찾고 그런 것은 이미 옛날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패턴이야. 검색하고 나 혼자 컴퓨터랑 같이 나 혼자 이렇게 찾아보고 나 혼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의 패턴이고 4차 산업혁명의 그 혁명 때의 시대의 패턴은 뭐냐? 그때 뭐예요? 타인의 장점과 나의 장점, 여러 사람의 장점을 모아서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협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를 묶어서 연결해서 융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융합형 문화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형 문화라고 가고 있어요. 융합. 서로 융합을 해야 돼.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융합해서 새로운 뭔가를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기계를 지도하고 기계의 문명을 우리가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걸 협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의 성공 지수를 얘기하면 인텔렉츄얼 쿼션트, 지능 지수. 과거에는 이걸 IQ를 지능 지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PQ, 실천 지수라고 해요. 프랙티컬 쿼션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능 지수, 실천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지수, 스피리추얼 쿼션트, 이제 SQ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석세스 쿼션트, 이 SQ가 있는데 이 SQ, 성공 지수 중에서 바로 지능 지수. 과거에는 IQ, 암기력만 좋으면 이렇게 국영수 잘 외우면 좋은 대학 가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나와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뭔가 이렇게 한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실천 지수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실천 지수,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지수, 인간의 영성, 인간의 내적 마음과 영성의 지수를 높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피리추얼 쿼션트라고 해요. 쿼션트는 지수란 뜻이에요. 지수. 스피리추얼, 영적 지수. 그래서 이 SQ는 이 SQ다. 성공 지수는 바로 영적 지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하려면 영적 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기업에서는 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업에서는. 자, 보세요. 마인드풀니스라고 마음 챙기기라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동양 수행을 영입했어요. 이렇게 기업의 하나의 방편으로 발전의 어떤 방법으로 명상으로 내면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늘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 당신이 방에 앉아서 주위를 관찰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을 못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10분을 못 있어요. 사실은. 주문을 안 읽잖아요. 주문 안 읽고 호흡하고 10분을 못 있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부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스티븐 잡스가 간단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맑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참. 근데 이러한
이러한 그 생각을 맑게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런 것을 한번 해내고 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다. 왜? 창의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일상 보면 앱을 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버스가 몇 번이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는 앱도 있고요. 음악이 들리면 그 음악에다 갖다 대면 그 음악 어때요? 무슨 음악인지 알려주는 앱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그 얘기하면 놀랍더라죠.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자기가 만들어주는 앱.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맛집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앱이 있어.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앱을 막 찾아.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도 벌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명상하면서 창의력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시인들의 습관 6가지 중인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매일 명상한대요. 매일.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해서 널리 알려진 방법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20분씩 명상을 스케줄로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해요. 수행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3시, 4시에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안 가요. 그냥 일어나서 청소기 뚜껑 열고 그냥 수행부터 먼저 해요. 20분, 30분. 하다가 이제 몸에 생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때 이제 화장실 가요. 그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세수하고 청소 모시고 2차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또 자요. 자고 이제 출근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날 때는. 늦게 일어나서 6시면 이제 아까 한 그런 수행을 또 하고 이제 출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몸에 배면 그냥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창의력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으로 창의력은 애플사의 경쟁력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전두엽이라고요. 뇌의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앞전자, 머리두자, 옆. 전두엽인데 여긴 후두엽이라고 하고 측두엽이라고 그래요. 여긴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두정엽. 머리 위쪽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이라는데 이 전두엽이 좌측 전두엽이 있고 우측 전두엽이 있어요. 명상을 하면 좌측 전두엽이 발달해요. 그럼 좌측 전두엽에서는 뭘 관장하냐? 행복, 기쁨, 낙천적인 그런 감정을 관장해요. 여기가 더 발달해.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근데 사람은 생리적으로요. 즐거운 생각보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여러분들 누구한테 좋은 얘기 한 번 듣고 나쁜 얘기 한 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집에 가면서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리적으로. 좋은 얘기는 칭찬은 그 순간 좋아. 근데 가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친구가 날 좋게 해줘서 고맙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죠? 아주 날 좋게 생각하는 외에는. 근데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 너는 왜 그러냐? 좀 다이어트 좀 하지. 왜 애가 이렇게 좀 비실비실해? 키는 나보다 작네? 그래봐요. 그 얘기가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어때요? 걔만 보면 생각나. 그죠? 그러니까 우측 이 전두엽이 더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우측 전두엽이 뭐냐? 아까 얘기한 그런 좌측보다는 불행, 고통, 불안, 부정적인 감정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우측 전두엽 활동보다 좌측 전두엽 활동이 강화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말들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대뇌피질이 보통 사람보다 두껍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근데 대뇌피질은 인간의 뇌라고 그래요. 인간의. 그리고 대뇌피질이 상처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뇌에서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대뇌피질이 상처를 받으면 실험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옆에 사람
뺨때기 때리세요 그러면 그냥 때린대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있어서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난 싫어. 이 사람 내 때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해대고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런 판단하잖아요. 판단력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상처 난 사람들은 이쪽 때리면 그냥 때리고 옷 벗은 사람 옷 벗는데 그냥. 그래서 인간의 사고 능력이 소실된대요. 전두엽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이 청소년기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전두엽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쟤 이상하지? 쟤 좀 이상한 행동하는데 왜 저러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두엽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이 수행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자, 리듬, 음악 그리고 뇌인데요. 영성을 회복시키는 소리 수행이에요. 음악의 리듬은 이제 이런 영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4차 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뇌에 신경학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손해의 활성화 패턴이 일어나요. 손해는 우리 인체의 학습 감각과 취득, 그다음에 운동 지각 능력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에 이상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눈 감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이 안 만나는 사람. 눈 감고 했는데 손가락이 안 만나는 사람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만나죠. 천천히 했을 때 눈 감고 맞아지거든요. 근데 눈 감고 했는데 자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천천히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손해의 활동이 저하됐다 그래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손해가 정상이 아니냐를 이렇게 갖고 눈 감고 이렇게 이런 이 손가락을 마주치기를 못할 때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치매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근데 두뇌가 영성을 활성화시키려면 음악을 듣고 이 리듬 있는 음악을 들어야지 두뇌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뇌와 피부는 그 사람이 두뇌가 아주 좋으냐 안 좋으냐는 뭘 아느냐? 피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피부는 바깥의 뇌라고 그래요. 피부는 표면적 1.8제곱미터고 체중의 6분의 1 차지해요. 그리고 뇌가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져.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일어나. 피부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수행을 하면 특징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부터 좋아져. 몸이 좋아지면서. 그분들은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요. 학습과 기억을 도와주는 뇌의 신경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피부에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세틸콜린이 없으면 뇌가 건조해져요. 뇌가 건조해지면 치매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결핍이 치매의 지표가 돼요. 치매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근데 이 아세틸콜린은 놀랍게도 청소년기 때 음식을 편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핍이 돼요.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음식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주문 수행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세포로 흡수를 하려면 그 흡수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졸아요,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1시간 내에 막 졸음이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 음식을 소화하려고 에너지가 위장으로 다 모아지니까 어때요? 두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식곤증이라 그러죠. 졸음이 와. 그때는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그럴 때는 어때요? 도공도 하고 수행도 해가지고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운동도 하고.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인체의 활력, 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가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고 나면 다 졸아. 피곤해.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만츠라 리듬, 이 주문의 리듬은 진동이 돼서 세포 내로 수분과 영양분 흡수돼서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유전자 가운데 슈퍼 유전자가 있어요.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공부가 잘 돼. 그리고 이 영어도 암기가 잘 돼. 수학이 잘 풀어져. 그리고 유전자가 활성화돼야 돼. 근데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는 보통 이제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딱딱해요. 뼈와 정맥과 동맥, 그리고 장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딱딱한 육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드, 딱딱한 육체가 아니에요. 이런 육체도 있지만 이런 세포, 근육, 뼈 이런 육체는 딱딱한 육체는 자꾸 퇴행이 돼. 늙어져가. 근데 이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육체는 이런 육체예요. 광자,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빛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보는 그런 의료기구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장기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푸른색으로 있고 그런 걸 보는 장기를 보는 의학기구도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가 이런 딱딱한 육체가 아니라 그런 육체도 있지만 사실은 빛과 파동이 이루어졌어요. 빛과 파동은 뭐에 가장 민감하냐? 음악에 민감해. 음악 리듬에 민감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하면 우리들의 육체가 바뀌어요. 우리들의 육체 속에 있는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수행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소리 이런 수행의 파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소리 수행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손을 움직이는 도공을 하잖아요. 그 도공을 하면 이거는 PET라고 PET라고 MRI 가운데 혈액을 보는 MRI가 있어요. 우리 인체의 혈액이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보는 MRI 있는데 그런 MRI 가운데 혈액이 공급이 잘 된다는 거 이렇게. 뇌 혈류량이 증가가 돼.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문은 천지광명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죠. 주문은 그때부터 전수된 우주음악 코스믹 뮤직이요 인간이 하늘 땅과 하나 되어 부르는 생명의 노래 천지광명의 음악 깨달음의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 환단고기 완역본 역주자께서 안경전 역주자께서 정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을주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처음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태을주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훔치훔치 태을천 사운군 훔니치아도레 훔니암니사파. 그래서 훔이 4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4번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 몸통, 팔다리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 태을주가 소리, 주문의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문 리듬을 읽으면 아까 같이 이 빛과 파동으로 이루어진 육체가 반응을 해요. 빛과 파동으로 육체가 반응이 되면서 우리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돼.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나면 그냥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3시간 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수행을 하고 2시간 반을 공부한다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요즘 학생들이 ADHD, 과민성 행동장애라고 해요. 굉장히 막 행동이 자기가 제어를 못해. 그래서 학급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물건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ADHD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데 그 안정되지 못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을주 주문 수행을 하시면 그런 마음이 안정되면서 영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그 시대에.